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고3 6월에 시행된 모의평가 표구된 휴지 작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글의 이제 외화와 내화를 구분하여서 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작, 그거 표구할 수 있겠지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제 표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그림의 뒷면 테두리에 종이나 천을 발라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라고 하는 것을 표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화가인 나에게 이제 표구를 부탁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표구해 주길 원하는 거냐 했더니 이제 그 주인공 화자의 그 표현으로는 창호지인데요. 이 창호지에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 그 편지를 이제 표구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이걸 표구해서 뭘 하나 도대체 어디서 주워온 건가 이 휴지는 이라고 하면서 이 휴지, 이 편지, 창호지에 적혀있는 이 편지를 휴지 정도로 여기고 있는 인물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되게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것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휴지통에서 주운 거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은행원 친구가 어떤 사연으로 이 휴지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친구, 은행 창구에 저녁 되면 날마다 빼지 않고 들르는 지게꾼이 있단다. 자, 지금 이 내용은 그 은행원 친구가 이 화가에게 전달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화가 서술됩니다. 이제 내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은행 문 앞에 지게를 벗어 세워놓고는 매우 죄송스러운 태도로 조용히 은행 안으로 들어서는 스물된 나보이는 그 검은 얼굴의 청년을 처음엔 안내원이 막았다. 자, 지금 마치 그냥 정말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지금 외화에서 내화로 전환되는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외화로 시작했다가 내화가 나타나고요, 다시 외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액자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외화라는 것은 이제 화가인 그 서술자 나와 은행원 친구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화 중에서 첫 번째로 하나는 바로 이제 그 은행원 친구가 가지고 온 휴지, 그 휴지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화 1, 은행원, 그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내화 2가 좀 이따 나올 건데요. 그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 이제 표구하려고 하는 휴지 있잖아요. 그 휴지가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편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화, 내화, 외화의 구조를 띠면서도 이 두 번째 내화, 편지 내용에 대해서 중간중간 삽입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지금 이 첫 문단, 외화에서 내화로 전환되는 첫 문단이 같은 문단 안에서 바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이 지게꾼 청년을 처음에 이제 그 막았어요, 이 직원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뭔가 어리숙해 보이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잘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금을 하러 온 거예요. 저축을 하러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청년은 점점 더 당황하였다. 그래서 돌아서 나가려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처음에 이제 저지를 당하고 이런 상황에 이제 당황을 해서 이 청년이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금 창구의 여직원이 불러 세워서 이제 그의 저축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보시면 라면 봉지에서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과 새로 생긴 목도장을 꺼내요. 자, 그러니까 저금을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새로 새긴 목도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저금을 처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면 봉지에 꼬깃꼬깃한 100원짜리 지폐 5장 가져온 걸 보면 이 청년이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자, 그는 흠칫 놀랐다. 왜 놀랐느냐? 생전 처음 그는 C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뭐 예를 들면 뭐 철수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김철수 씨 하고 하는 그 C자가 붙은 이름을 처음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가 불린 그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 청년이 놀라고 있는 장면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긴장한 채로 이제 저금을 했던 청년이 매일 저녁 꼬박꼬박 들러서 열심히 그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만 있고 출금란은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돈을 빼지는 않고 열심히 모으기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 자, 여기서도 여러분 내화와 외화의 전환 부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또 내화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게 바로 그라고 하면서 이게 그 편지죠. 휴지 조각이라고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 인식했던 그 편지 를 다시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가지고 온 종이지라고 하면서 이 은행원 친구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내화에서 외화로 바뀌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친구는 내 손에 그 편지를 가리켰다. 그럼 그게 이제 그의 집에서 그 청년에게 보낸 편지란 말인가? 자, 뭐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재밌다고 생각해서 가져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바로 그 두 번째 내화,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 띄어쓰기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을 통해서 좀 현실감을 높이고 향토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뭐 우물집 할머니 하루하루 갔다 모두 잘 갔다 한다 장손이 장가 갔다 색시는 너머 마을 공부 영감 딸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고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니는 빨리 장가 안 들어야겠나 라고 하면서 이 니라고 하는 아마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의 자식이겠죠. 자식에게 장가 빨리 들어야겠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좀 걱정을 한다거나 좀 바라고 있는 점을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나는 비시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편지 내용 보고서 이제 웃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창호지를 표구사에 맡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겁니다. 이건 정말 국보급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걸 정말 국보급이라고 소중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장난식으로 농담조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국보라는 표현이 이따 또 나올 건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좀 생각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 후 나는 그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은행 친구가 어느 외국 지점으로 전근이 되었다. 비행기가 떠날 때 나는 문득 그 편지 생각이 났다. 자,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떠날 때 그 편지 생각이 났대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또 나오잖아요. 편지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비행기가 떠날 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니 떠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 수신자가 떠나는 행위가 나와 있는 이 편지 내용 때문에 이 친구의 비행기가 떠날 때 그 편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외화와 내화가 또 연결됐는지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길로 나는 표구사로 갔다. 편지 내용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표구사에 갔어요. 갔더니 그 편지가 깨끗이 펴져서 액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장하고 보니 그게 정말 무슨 국보나 되는 것 같았다. 자, 이게 국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국보는요, 이제 여러분 정말로 이제 국보처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의 국보는 단순 장난이었다면 여기서는 화자가 정말로 이 편지를 국보처럼 의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이제 그 편지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고요. 왜냐면 표구가 됐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편지의 외형적 변화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편지에 나타나는 인식의 변화죠. 어떤 식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지금 또 다른 그 내화 나오네요. 돈 좋다. 그러나 너가 엄마는 돈보다 너가 더 좋다 한다. 밥 먹고 배 아프면 소금 한 줌 묵으라 하더라. 자,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네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사랑, 너에 대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제 아들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면서 아플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안내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게 화실에 이제 그 액자를 걸어두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차츰 내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갔다. 그건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이 화가가 이 편지를 단순히 휴지라고 인식했던 그 편지를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그 예술 작품들의 그 중심점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표현으로 아까도 이제 국보급이라고 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술로 인식하게 되는 거,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 왜 친구가 그 휴지를 표구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었대요. 무엇이냐? 그 속에 담겨있는 인간적인 순수함과 진실함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정신적 성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외부 이야기는 도시적 지식인인 나와 친구의 시선을 통해 내부 이야기들 속에 담긴 순수하고 근원적인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고 성찰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화가인 나와 은행원 친구가 등장하는 외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인 내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편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이야기의 나가 처음에는 편지를 하찮게 여기다가 이제 점차 내부 이야기에 담긴 그런 순수한 마음, 뭐 꾸밈 없는 사랑, 성실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 등 좀 인간적인 가치를 깨닫고 깊이 성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